4.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 법정 스님의 책을 읽다가 어린 왕자란 책을 알게 되었다. 보통의 나였으면 읽지 않았을 텐데 당시의 나는 감성이 순수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책을 손에 들게 되었다. 끝까지 흡인력 있게 읽었음은 물론이다.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 라고 이 책의 서문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많지 않다.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모든 어른은 한사코 그것을 모자라고만 말했다. 그래서 주인공인 낙심에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되었다. 어른들은 상상력 결핍으로 이젠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주인공은 6해 전에 사하라 사막의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그때까지 진실한 말동무 하나 없이 홀로 살아왔다. 그때 어린 왕자가 주인공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를 해준다. 먼저 지구가 소행성 B612호라는 것을 발견한 어느 천문학자에 관해 말한다. 국제 천문학회에 나가 천문학자가 발표를 했지만 학자가 입고 있던 옷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어른들은 늘 이런 식이라고 어린 왕자는 한탄하며 말했다. 그러면서 인생을 이해할 줄 아는 어린이들은 숫자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외로움에 관해서도 어린 왕자는 이야기했다. 내게는 오랫동안 심심풀이라고는 지는 해의 모습을 감미롭게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의자를 몇 발짝 뒤로 옮기기만 해도 지는 해를 다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어떤 날은 43번이나 지는 해를 볼 때도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에 대한 물음에 어린 왕자는 대답이 없었다. 어느 날 주인공인 내가 기름칠을 하며 비행기를 고치고 있을 때 어린 왕자가 내게 무언가를 물었다. 나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 나중에 물어 라고 했다. 그때 어린 왕자가 말했다. 중요한 일이라고? 지금 어른들처럼 말하고 있어. 아저씨는 모든 것을 혼동하고 있어. 라고 어린 왕자는 내게 이야기했다. 이어서 어린 왕자는 다양한 별을 여행한 이야기를 했다. 어느 곳에서는 왕을 만나고 허영심이 많은 남자를 만나고 술에 취한 사람을 만나고 사업가도 만났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적어도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열중하기 때문에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자신의 직업은 정말 힘들어 라고 말했다. 또한 지리학자를 만나는데 그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한가로이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게 외로이 여행을 하다 어린 왕자는 우연히 지구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많은 꽃을 보고는 자신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꽃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저 평범한 장미꽃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고 푸념하며 말했다. 그러다 사막에서 여우를 만나게 된다.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친구를 하자고 하니 여우는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이 말에 관해 어린 왕자가 묻자 여우는 그것은 관계를 만든다. 라는 뜻이야. 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너에게 하나뿐이고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기도 했다. 또한 네가 나에게 올 때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와주는 게 더 좋아. 만약 4시에 온다고 하면 4시가 가까워 올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하겠지. 그리고 4시가 되면 나는 기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날뛸 거야. 라고 여우가 알려주었다. 시간이 지나 여우와 헤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여우가 비밀을 귀띔해 주었다. 그건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여행을 계속하며 어린 왕자는 전철수를 만났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어린 왕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면서 기차 안에서 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바짝 대고 밖을 내다볼 뿐이다라고 알려주었다. 여기까지가 어린 왕자에서 인상 깊게 다가온 부분에 관해 적어본 글이다. 이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순수성을 잃어버린 어른들에 관한 것이다. 어른들은 아이의 친구가 오면 어느 아파트에 살고 아빠가 무슨 일을 하며 돈이 얼마만큼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아이 친구에 관해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존재다. 이것이 어린 왕자가 여러 별을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나 아이들의 세계는 다르다. 친구가 무슨 장난감을 좋아하고 어떤 색을 좋아하느냐에 따라 또는 무슨 놀이를 즐기는지에 대해 이야기 들으면 친구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은 쉽게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누구나와 친구가 가능하다. 나 또한 어린 왕자를 읽기 전에는 세상을 숫자로 이해하고 계산하는 존재였을 것이다. 그런데 생텍쥐페리의 순수한 세계를 접하고 나서는 세상을 달리 이해하게 되었다. 이 사실이 나로서는 무척이나 반가웠다. 나는 어린이의 순수한 동심을 잃어버린 어른이 되지 않아서라는 다행스러운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책의 끝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내게는 또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양 한 마리가 저 하늘 어디에선가 장미꽃 한 송이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따라 우주의 모습이 온통 뒤바뀌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그런 세상이 보이고 또한 소중하다. 내가 사랑하는 장미꽃을 잘 보호해 두었어야 했는데 실수로 종이 덮개를 덮어주지 못하면 큰일이 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양들이 장미꽃을 먹게 되기 때문이다. 숫자로 계산만 하기 바쁜 어른들은 이런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어른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 우리들은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주인공은 어린 왕자와 작별을 하였다.